건강해 보이는 의학 톡톡톡. 네, 안녕하세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우리 동네 주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화외과 전문의 최정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합치약 전문의 박경호입니다. 자, 오늘 이분들과 함께하는 맛수다. 오늘의 주제는 연령별 치아 관리법. 네. 이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자, 치아도 유치부터 잘 관리를 해야 성인이 돼서도 아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치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유치 관리. 치아 관리도 어릴 때부터 시기별로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치, 충치 방지는 금물. 거기다 소아청소년기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충치 발생과 부정규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치아 관리법도 모두 다르다고 하는데 행복한 삶,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연령별 치아 관리법. 주치의들과 마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내용은 바로 연령별 치아 관리 방법입니다. 자, 어릴 때부터 치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치아가 이제 형성이 되고 될 때가 이제 영유아 시기이잖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기까지 치아 관리 좀 구분을 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자, 엄마 아빠들이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네. 치아가 나죠. 이 치아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책이나 인터넷,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닦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도 네. 매일매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울지만 익숙해지게 돼요. 근데 어릴 때 왜 보면 엄마들이 그 약간 그 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닦아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그냥 꺼즈로 맞아요. 치아를 닦아주기도 하고 요즘에 손가락에 끼우는 실리콘 골무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로 닦아주기도 하고 네. 칫솔로 닦아주기도 하는데 너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칫솔을 쓸 필요는 없고요. 많이 힘들어하면 네. 골무나 꺼즈 같은 걸로 관리를 해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돌이 지나면 칫솔질을 네.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네. 애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평생을 관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치약은 어떤 걸 써야 되죠?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우리 치약은 의약 외품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다 이제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걸 쓰셔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젖지 않는 물을 묻히지 않는 칫솔에 네. 콩알만큼 치약을 묻히고 닦아줘야 되는데 대부분 닦을 때 해볼까 이렇게 닦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닦게 되면 아래쪽은 보이지만 위쪽은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보이는 아래쪽, 닦기 쉬운 아래쪽은 잘 닦지만 네. 위쪽은 여전히 음식물이 많이 남아 있거나 못 닦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눕혀서 닦는 걸 권해드려요. 그렇군요. 눕혀서 위쪽 치아를 보면서 닦아줘야 되는데 네네. 이게 감으로 닦게 되면 어디까지 닦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네네.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있는지 확인하고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6세 구치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7세에서 8세 정도 초등학교 갈 시기쯤 맨 뒤에서 어금니가 올라오게 돼요. 네. 이제 어금니가 올라오게 되면 무서워요. 양치하기가. 왜냐하면 닦으면 애가 아프다고 하고 아프죠. 피가 나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 시기에 닦지 않으면 피가 점점 많이 나요.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치아가 올라오고 잇몸이 덮여 있을지라도 양치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치아가 다 나게 되면 네. 이 치아는 반드시 홈메우기를 해주셔야 돼요. 홈메우기는 치아에 굉장히 미세한 홈들이 있는데 네. 그 홈으로 음식물이 끼게 되면 잘 안 닦이게 되죠. 이제 그 홈을 코팅하는 건데 저희 강북구는 구청에서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너무 좋네요. 강북구 관내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꼭 홈메우기를 반드시 받으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네. 네. 사실 청소년기 넘어가서 고민이 되는 게 또 이제 부정압이라고 해야 되나? 부정교합. 이제 부정교합.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치아 교정을 또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도 좀 주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정은 네. 턱뼈 성장을 조절하는 교정이 있고요. 네. 치아를 이동시키는 교정이 있어요.
치아를 이동시키는 교정은 성인이 돼서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인이 돼도 치아는 움직이기 때문에. 내 턱뼈 성장을 조절해야 되는 교정들은 이 성장기 동안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턱이 너무 위턱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위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코 옆이 너무 꺼져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 아니면은 위턱뼈가 너무 좁아서 아래턱뼈가 너무 좁아서 치아가 배열될 틈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턱뼈를 좀 내준다든지 아니면 아래턱뼈를 넣어준다든지 위턱뼈를 넓혀준다든지 이러한 성장 교정이 필요한데 이 교정들은 성장기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기 때 반드시 이러한 교정이 필요한지 진단을 받고 물론 이제 치과를 가게 되면 꼭 뭐 빨리 하십시오라고 권하는 경우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성인 돼서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시기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빨리 교정을 해도 애가 양치 관리를 못 하는데 너무 이른 시기에 교정을 하게 되면 관리가 안 돼서 충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교정이 끝나고 나서 유지장치, 치아가 돌아가지 않게 유지장치를 잘 껴야 되는데 애들은 잘 안 끼게 되죠. 또 귀찮고 아프고 네,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또 다시 치아가 삐뚤삐뚤해져서 성인이 돼서 다시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너무 이른 시기 교정이 답은 아니지만 또 너무 빠른 시기에 교정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고 교정 치료의 기간도 더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기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교정과 교정 전문의 선생님들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이렇게 좀 잘 보내고 넘겼으면 이제는 좀 영구치가 자리를 잡을 시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뭐 시기가 이 시기인가요? 아니요. 이 시기부터는 사실은 치과에 충치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구치가 다 나는 시기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학년 때보다 관리를 잘 해서 충치 치료하는 빈도가 훨씬 줄어들고요. 이 시기부터 이제 20살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저는 환자들이 왔을 때 이 시기에는 절대 치과 치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이른 시기에 치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치아 신경 치료가 이어지고 신경 치료하게 되면 또 크라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린 시기에 치과 치료가 이루어지면 이 치아의 수명은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뭐 이 시기부터 20살까지는 절대 치과 치료를 안 받을 수 있게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자, 이렇게 또 이제 성인이 되면서 치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인이 돼서는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가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주 질환이 잘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하고 스케일링을 좀 받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그 외에는 그 성인이더라도 충치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건 이를 잘 닦으셔야 되는데 저희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보면 보통은 그 치아를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앞면을 보고 치아가 굉장히 평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금니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냥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혀 쪽하고 뺨 쪽에 있는 면만큼 그 옆면도 넓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사이를 효과적으로 잘 닦아주셔야지 치주 질환이나 충치 등을 다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실이나 뭐 전에 얘기했던 워터픽이나 뭐 치간 칫솔 이런 걸 이용해서 충분히 잘 닦아주실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인이 또 이제 문턱에 왔습니다. 또 꾸준한 또 치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노년기 때는 치아 상태가 굉장히 좀 연약하기도 하고 잇몸이 좀 사실 많이 무너져서 저희 부모님 보시더라도 막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때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다 연약해져. 부실해져.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침 분비도 줄어들어요. 침 분비가 줄어드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입안에 있는 플라그들이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작용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또 이 근육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정말 젊었을 때는 구석구석 오랫동안 잘 닦을 수 있지만 섬세하게 됐었는데 네, 이제는 뭐 파킨슨이나 이런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네네네. 손을 떨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힘들기 때문에 시간 자체를 좀 늘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네네. 계속 얘기하지만 시간 칫솔 그다음에 음. 아쿠아픽 같은 물을 세게 쏘는 이런 기구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동 칫솔을 권해드리진 않는데 예.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셔서 관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전동 칫솔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령별 치아 관리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치아 관리에 관해서 시청자 사연이 들어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현재 15세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얼마 전 치과 검진을 받았는데요. 앞니에 충치가 약간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치라고 하니 아무래도 신경 쓰여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 했는데 병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아이도 크게 통증을 느끼지 않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권하지 않아 그냥 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입니다. 평소 양치질도 잘하는데 왜 앞니에 충치가 생긴 건지, 앞니 충치 그대로 둬도 될까요? 그리고 충치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이가 앞니에 충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일단 뭐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앞니 충치 그대로 둬도 될까요? 네, 그 충치 크기가 네. 아주 크지 않거나 그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정지후식인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검사하신 치과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그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만약에 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썩은 원인은 아마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일 거기 때문에 그 평소에도 이를 닦을 때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나 그냥 칫솔로 이 사이가 이 사이에 음식물이 안 껴있도록 네. 항상 이렇게 청결하게 계속 그 잘 닦아주시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하면서 치아 그 충치 크기가 커진다던가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저희 어머님이 현재 80세이십니다. 평소에도 치아가 안 좋으셔서 현재 임플란트 8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양치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양치질을 하면 잇몸이 부어서 그런지 피가 나기도 하고 양치질을 할 때마다 피가 나니 점점 양치질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틀니를 하는 게 나은 건가 싶기도 하고 더 이상 치아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틀니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임플란트 관리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어머님께서 연세가 많으시네요. 이제 80 되셨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 임플란트 지금 8개를 한 상태예요. 근데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양치질 하시기도 좀 쉽진 않으신 것 같다라는 사연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때요? 틀니가 더 나을까요? 일단은 80대 어머님이 임플란트를 8개를 하고 있다면 네. 제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네. 임플란트를 할 때는 뼈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넣어두면 네. 뼈랑 얘가 붙기 때문에 네네네. 이 시술 자체가 힘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할 때는 예. 이 뼈랑 임플란트가 완전히 시멘트처럼 붙어 있어서 이걸 뭐 돌린다든지 치아처럼 자꾸 흔든다든지 이렇게 네. 해서 빠지지 않아요. 주변의 뼈를 다 갈아내야 되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굉장히 큰일이 되므로 당연히 현재 임플란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네. 잇몸에서 피가 나 대부분 80대 할머니들은 양치 관리를 잘 못하세요.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요즘에는 집에서 이렇게 효자분이 계셔서 집에서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네. 또 요양원이나 병원에 또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틀니로 식사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든 치아를 남기는 게 좋고 네네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 근데 네. 임플란트를 뭐 모든 치아를 다 해줘야 돼? 그건 아니에요. 사실 한쪽만 있어도 충분히 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라도 임플란트가 있어서 가지고 있어서 네. 씹는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게 이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있는 치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한 말씀 이게 드리는 게 네네. 임플란트 한 부분에서 피가 난다고 해서 예. 그거를 제거하고 틀리를 한다는 거는 그 빈대잡되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거나 그 정도로-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냐면 저도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그 오. 임플란트뿐만이 아니고 그냥 자연 치아인 경우에도 네. 칫솔질 할 때 피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를 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 주위에서 피가 난다는 건 치주 질환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치주 질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 치과에 가셔서 네네. 정기적으로 그 잇몸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계속 그 소독하고 본인도 집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이게 뼈가 정상적으로 멀쩡한 상태인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를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자, 오늘 주제는 연령별 치아 관리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씩 자, 치아 관리 이것만은 기억하라.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국어외과 전문인데 어린아이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어린아이들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충치가 생기는 건 100% 부모 잘못입니다. 늘 엄마가 와서 엄마가 이러니까 양치질 열심히 하랬지라고 혼나시는데 혼나야 될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네. 어린아이의 치아 건강은 평생을 가요. 물려줄 수 없는 거니 엄마 아빠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혼내지만 말고 함께 관리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 입안은 그 신체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꾸준히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을 보고 각자 판단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신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치과를 가셔서 그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고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으셔야지 본인만의 의견 그 생각을 판단하셔서 치료를 하시면 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 전문가인 치과 의사와 상의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셨죠? 자, 건강한 치아를 평생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연령별로 되게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생활 속의 건강 상식을 한 방으로 풀어보는 건강 한방 네,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건강한방 한의사 황주원입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 성장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성장장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성장장애란 연간 성장 속도가 같은 연령 성별 대비 25백분위 이상 낮거나 연간 성장 속도가 4cm 미만인 경우 또는 신장 백분위 수가 3 미만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장장애가 있을 때는 성조숙증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여아에서 8세 미만, 남아에서 9세 미만에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를 성조숙증으로 정의합니다. 성호르몬이 빨리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키가 잘 크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키가 느리게 자라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성조숙증을 함께 보면서 관리해줘야 합니다. 성장장애의 원인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1차 성장장애는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말하고요. 2차 성장장애는 후천적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말합니다. 이런 질환이 없을 때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주위 가족이나 친지들이 키가 안 크는 경우를 특발성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아이들을 우리가 보통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성장 평가를 하는 경우는 우선 키를 먼저 측정하고요. 그리고 성장 속도를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3세에서 사춘기까지는 연간 4에서 6cm가 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장을 통해서 예상 키를 측정합니다. 남자의 경우 부모님의 키에서 13을 더해서 2를 나누게 되고요. 여자아이는 부모님 키에서 13을 빼고 2를 나누게 되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cm를 기준으로 예상 키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골 연령을 측정해서 실제 키와 뼈 나이를 비교하게 됩니다. 골 연령은 2가지 방법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 발달이 되는 경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를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여자아이의 경우는 몽우리가 생긴 후 2, 3년이 지나서 생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후에 2, 3년이 지나는 동안 5에서 7cm 밖에 크지 않기 때문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부분을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적인 검사로는 혈액, 소변, 대변 검사, 심전도 검사가 있고 X선 촬영이나 성장 호르몬 유발 검사, 그리고 성 호르몬 검사가 있습니다. 소아들이 키가 잘 크지 않는 경우, 청소년이 키가 잘 크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이 몸에서 키가 크지 않는 원인을 제거하면서 균형을 맞춰 주어서 키가 크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분류는 화면에서 보시듯이 비허형 그리고 신허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비신양허형이 있고 또 간신음허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원인 질환을 따라 치료하기도 하고요. 나와 있는 변증에 따라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단순하게 약물 치료만이 아닌 약물과 침, 그리고 약물과 근건이한 수기요법을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그러면 치료 외에 관리하는 방법이 또 중요한데요. 관리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500에서 2,700kcal, 나이에 따라서 이 정도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등의 5가지 군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와 카페인 음료는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환경 호르몬이나 화학 첨가물은 빠른 2차 성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으로는 하루 1시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자전거, 배드민턴, 축구, 농구, 줄넘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은 지금처럼 나와 있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이 시간을 다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천연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에는 잠드는 것이 좋고요.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잠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키는 외형으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키보다 현재 키가 현저하게 작을 경우에는 방치하지 말고 원인을 제거해주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숨어있는 키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방 한의사 황주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방에서는 성장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관내 취약계층 아토피 환자 보습제 지원 안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 연령 제한 없습니다. 연중 내 보습제 3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1층 모자 건강실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769로 문의 주세요. 2022년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고요. 퇴원 및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767 또는 7774로 문의 주세요.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에게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지체, 뇌병변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이 대상이고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가 방문합니다. 초기 상담 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력운동,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2-901-7730 또는 7749로 문의 주세요. 2022년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입니다. 복합 만성질환자, 허양노인, 퇴원 환자 등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901-7694, 7695, 9680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